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전기단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텐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위주로 왜 선생님이 뽑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미리 문제를 풀고 이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 자료가 없는 친구들은 유튜브 선생님 그 게시판에 그 강의 설명란에 링크를 포함시켜 놨으니 링크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문제 푼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기단원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A, B 두 물체를 마찰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두 물체를 마찰하는 동안 이동한 입자와 이동 방향, 물체 A가 띠는 전기의 종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위에 그림을 보면 A하고 B 마찰 전에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와 플러스 전하의 개수가 같은 걸 볼 수 있죠. 즉 중성 상태이고요. 마찰 후를 보면 A가 뭔가 마이너스 전하 개수가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B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즉 전자가 B에서 A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고, 전자를 얻은 A는 그러면 어떤 전하로? 그쵸,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전자를 잃어버린 B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한 입자는 전자이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정답이 안 되고요. 이동 방향은 B에서 A로. 그러면 3번, 5번이 가능성이 있네요. 자, 다음에 A의 전기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전기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5번. 계속해서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 가까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막대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 즉 청력에 의해서 가장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 B 쪽이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반대쪽 A는 플러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지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움직이는 쪽으로 이 금속 막대도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 보기 보겠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맞죠? 자,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전기가 유도된다. 반대이지요. 그래서 A는 플러스이고 B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2번이 벌써 틀렸네요. 금속 막대가 마이너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끌려가는 거는 그쵸.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금속 막대에서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4번 보기도 맞죠. 5번 금속 막대 A 부분이 띠는 전하의 양과 B 부분이 띠는 전하의 양이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전자가 한 5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 전하를 띌 것이고, 여기는 5개만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전하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 그러니까 5개. 그래서 5번 또한 맞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그래서 가로 1번 검전기 금속 막대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A, B 중 어느 것인가? 그 다음에 2번 금속박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인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검전기 금속에 그나마 있던 전자들이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죠. 즉 전자 이동하는 방향은 B 방향이 됩니다. 면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강하게 플러스의 청력을 잃었던 것이 마이너스 전자가 내려오면서 얘가 좀 약해지게 될 거예요. 즉 얘가 조금 더 처음보다는 오므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박에 나타나는 변화는 오므라든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4번도 되게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은 도선 속에
전자의 운동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전자가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인데 전자 화살표 방향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자가 향하는 곳은 그렇죠. 플러스 극이고 그 다음에 반대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극이 될 겁니다. 자, 보기 볼게요. 도선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도선 가의 자유전자는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도선 나의 C쪽은 플러스 극, 플러스가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극이죠? 틀린 거는 3번 보기가 되겠네요. 자, 도선 나에서 전류는 D에서 C로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D에서 C 방향이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전자는 원자와 충돌한다. 이거는 저항과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었죠.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 플러스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리면서 충돌하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돌,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볼게요. 다음 회로 가 나의 전류계가 가리키는 값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는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나는 무슨 연결이죠? 이거? 그쵸.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직렬 연결일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류계가 1A이면 그 전에도 얼마? 1A가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네요. 물줄기가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돼서 여기는 합쳐진 전류의 값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합쳐진 건 2A, 3A 두 개 합치면 5A. 그래서 정답은 1, 5A,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압계 단자 가는 회로의 어느 부분에 연결하여야 하는가? 지금 전압계예요, 여러분. 전압계는 무슨 연결해야 된다? 병렬 연결해야 된다. 왜? 우리가 전이차를 그 높이 차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니크롬선은 얘예요. CD에 걸려있는 요게 니크롬선이죠. 얘는 전구이잖아요. 얘는 전구. 얘는 뭐예요? 이게 지금 스위치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전지이고요. 자, 그러면 니크롬선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C하고 D에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근데 연결해줄 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한다 그랬죠? 자,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 쪽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 쪽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회로에서 어디에? C 부분에 연결해주면 돼요. 정답은 C. 7번 다음 그림은 전기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의 단자와 눈금판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세기를 옳게 측정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저 500mA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눈금을 읽는 것도 500에 관련되어 있는 요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얘 어디에 걸쳐 있어요? 200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얘 200m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이 규격이 있는 전구 A, B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직렬 연결일 때는요. 전류의 세기가 같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 규격이 같대요. 규격이 같다라는 것은 지금 저항 또한 같다라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1옴이면 얘도 1옴인 거예요. 나뉘어져서 전압이 1대1로 전압도 걸리게 되겠네요. 전류의 세기도 같고 전압도 똑같이 걸리게 되면 얘 밝기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해 보면 전구 A와 B의 밝기는 서로 같다. 맞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A와 B를 지나가는 전자의 수는 같다. 같은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전자의 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전류예요. 전류의 세기죠. 자, 전류는 직렬 연결일 때는 모두 다 세기가 같습니다. 그 전자의 수도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전구 A에 흐르는 전류는 전구 B에 흐르는 전류보다 약하다? 아니죠. 직렬 연결일 때는 모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옳은 보기가 되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이 9번과 같은 문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별표 하시고요. 한 개의 전압이 1.5V인 건전지 4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한 경우 중 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어느 것인가?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지금 기억은요. 직렬, 병렬 연결이 같이 되어 있네요. 우선 병렬 연결일 때 여기서 우리가 전체 전압은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전압과 같다. 얘 얼마예요? 1.5V. 그러면 1.5V와 여기 앞에 1.5V가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효과이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이다? 3V입니다. 자, 니은은 전지 하나씩이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전압은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거 얼마? 1.5V. 자, 디귿은요. 1.5V 전지가 4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1.5, 1.5 4번 더해야 되는 거죠. 하면 전체 전압은 6V가 되겠습니다. 리을은요. 병렬과 직렬 연결이 혼합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압 얼마? 1.5V. 이 앞에는 3V, 2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혀가 2개 더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얼마이다? 4.5V. 그래서 3, 1.5, 6V, 4.5V 누가 가장 커요? 디귿이 가장 크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볼게요. ohm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ohm의 법칙은요. V는 IR, 전압과 전류의 관계, 비례 관계. 전압과 저항의 관계도 비례 관계. 다만 누구랑 누구만? 그쵸. 전류랑 저항의 관계만 반비례 관계이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두 개의 사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V랑 R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I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또 여기 뭐 R과 I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V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찾아봅시다. V랑 R, 전압과 저항의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예요. 자, 이것도 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과 I의 관계는 어때요? 저항과 전류의 관계는 그렇죠. 반비례 관계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은 R과 I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요. V랑 I,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그림 가나는 같은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진 도선이다. 같은 종류래요. 다음 그림에서 가의 전기 저항은 200ohm이다. 얘가 200ohm. 그랬을 때 지금 나의 저항은 가의 몇 배? 또 나의 저항은 몇 ohm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저항은 무엇에 비례하고, 그렇죠.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지금 가 기준으로 해서 나는 단면적이 몇 배가 됐어요? 2배. 단면적 2배. 그 다음에 길이는 몇 배가 됐어요? 5배. 즉 몇 분의 몇? 2분의 5배가 된 거예요. 지금 저항이. 나는 2분의 5배. 그러면 나의 저항은 가가 200ohm이니까 200ohm 곱하기 2분의 5배 하면 얼마이다? 500ohm. 이렇게 정답이 500ohm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요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서술형에서 몇 ohm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냥 500만 적으면요. 그건 완벽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과학에서는요. 1이라는 숫자가 그 뒤에 킬로미터가 오는가, 그람이 오는가, 센티미터가 오는가, ohm이 오는가, 볼트가 오는가, 암페어가 오는가에 따라서 1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단위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단위 쓰지 않으면 감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예 오답 처리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꼭 단위 적는 거 버릇들이고 다음에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500ohm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자, 30ohm과 저항, 60ohm의 저항은 원래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이 그림이. 근데 선생님이 좀 더 확대해서 밑에다가 옮겨놨어요. 네, 연결하니까 30ohm의 저항에 0.4A의 전류가 흘렀다. 회로 전체에 걸어준 전압은 몇 볼트인가?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일 때 특징은 전체 전압이나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다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우리 구할 수 있죠. 어디에 넣어서? ohm의 법칙에 넣어서. V는 IR. 자, I가 얼마예요? 0.4A이고 그 다음에 R은 35ohm. 그러면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 그러니까 즉
여기 걸리는 전압이 12V예요. 그럼 밑에도 얼마 걸리고 12V 걸리고 전체 전압도 얼마이다? 12V이다. 그래서 정답은 12V 이렇게 적어주면 끝.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두 개를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60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엇인가? 라는 거 문제 하나랑요. 두 번째, 위 회로에서 전체 저항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추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65매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요거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오매 법칙에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V는 IR, 여기에서 I는 R분의 V가 되죠. R은 얼마이고 60이고 그 다음에 V는 10이에요. 약분하면은 5분의 1이죠. 얘는 얼마이다? 0.2 암페어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지금 30옴과 60옴 둘의 비율이 얼마예요? 1대 2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요 같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랑 저항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이다. 그래서 전류의 비율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A 대 B의 전류의 비율은 여기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2대 1로 걸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가 2에 해당되는 비율이고 아래가 1인데 위가 0.4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0.2A가 걸리는 거예요. 이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가지고도 쉽게 우리가 바로 눈으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우리 친구들 편한 방법 쓰면 되겠어요. 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저항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을 구하는 식 병렬 연결해서 어떻게 됐었죠? 전체 저항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자, 여기 적용해 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3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 자, 이거 통분해 봅시다. 그러면 1800분의 90이 되겠네요. 약분 얼마? 저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 그대로 적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값은 R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R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5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알려준 되게 빠른 방법. 전체 R은 어떻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자, 두 개 더해 봅시다. 더한 거 30, 60, 그 다음에 위에 곱한 거 30 곱하기 60.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90분의 1800. 그래서 바로 나오죠. 25옴, 25옴, 25옴 같아요. 0.2, 0.2 위에도.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편한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무슨 뭐야 20분의 1 R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값은 R에 대한 값이 아니라 R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자, 13번. 그림 가와 같이 저항을 연결하고 전원장치의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여 그림 나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그림 가가 연결된 저항 R은 몇 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전압이 5V 걸렸을 때 전류가 0.1A, 10일 때 0.2, 15일 때 0.3.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저항, 전체 저항 값을 알 수 있어요. 이 회로의 전체 저항. 여러분이 편한 거 하나만 찍으면 돼요. 선생님은 요걸로 해볼게요. 10일 때 0.2. 그러면 V는 IR에서 자, 전체 R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R 전체 값은 I분의 V죠? 그러면 여기 I가 얼마일 때? 0.2일 때 몇 볼트 걸린다? 12 걸린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 얘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분의 지금 10. 얘 번분수예요. 얘 1이 생략되어 있죠. 내항의 곱은 분모로, 외항의 곱은 분자로. 그래서 전체 전항이 50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로 다시 가볼게요. 이 R에다가 25옴을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2를 더한 것이 전체 저항이 되겠죠.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50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R 전체 값인
55옴은 뭐 플러스 R 플러스 25옴. 즉 R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25옴이 되겠습니다. 정답 R은 25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전기에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도 요긴하게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좀 뽑아서 같이 풀어봤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전기 단원 되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란 뜻의 선생님이 자꾸 수업을 연장해서 해줬던 것 같아요. 앞에서 총정리서부터 직렬, 병렬, 연결 2번에 나뉘어가지고 강의했었죠. 그것까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문제도 풀고 하면 분명히 전기단원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 수업을 마무리로 해서 전기단원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전기단원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